예, 북한에 정체불명 유령병이 돌고 있다라고 북한을 탈북한 한 탈북자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자, 북한에서 여러 차례 6번이나 걸친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유 원일몬을 질병을 앓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저희 대표적인 북한 관련된 프로그램이죠. 이제 만나라고 합니다에 출연했던 출연진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코피도 막 흘리고 제가 코피를 왜 흘리는가 여기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똑같은 친구인데 걔도 코피 흘리고 결국 시집가서 여기 무슨 갑상선 암 걸려가지고 제 친한 언니가 그 딱 우리 집 뒤에서 살았어요. 갑자기 오늘은 감기 걸렸다, 내일은 방광염 왔다 이러던 게 한 달 만에 백혈병으로 딱 죽었어요. 예, 이미 북한은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했죠. 김정일 시대에 2차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미 4차례, 그래서 총 6번의 핵실험을 했고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쯤에 7차 핵실험이 있지 않겠냐라는 외신들의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의 어떤 북한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2015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탈북했던 이영란 씨가 방사능의 영향으로 항문도 없고 발가락도 없고 손도 없는 그런 신생아들이 북한 풍계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데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6년도에 첫 핵실험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입니다. 예. 자, 이 길쭉은 자체가 그러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잖아요. 이 자체는 이미 방사능에 오염된 아주 상급 지역으로 봐야 되죠. 자, 그렇다면 방사능에 오염되고 피폭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맹독성 가스와 방사능이 오염되면은 백혈구 감소증, 간염, 신장염, 고환염, 이른바 각종 아주 악성 질환들이 다 나타나요. 그리고 예.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과 교류하고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치료받으러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지진이 생기잖아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 침출수들이 다 스며들어요. 예. 죽음의 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유령병이 아니고 심각한 피폭 후유증으로 봐야 되는데 이미 벌써 15년의 세월이 훨씬 흘렀습니다. 하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그 방사능 유출됐을 때도 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는 그렇죠. 피해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뭐 히로시마 원자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이후에 기형아들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인류가 고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과정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함경북도 일대가 정말 죽음의 땅, 정말 증오의 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예, 사실 뭐 우리나라도 얼마나 큰 땅덩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통일이 될 수도 있는데 저 풍계리, 저 죽음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탈북한 리일규 대사가 북한은 절대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볼 때 핵 포기는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핵 포기라는 게 어떤 걸 존재로 해야 됩니까?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는 걸 존재로 하지 않습니까? 핵 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김정은이 핵 포기라는 그런 위험한 그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성추인 부기장. 지금 북한이 우리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던 내용 보면 김주애 딸 김주애로의 세습비 4대 세습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본인이 딸에게 물려줄 그 영토를 핵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안 하진 않겠죠. 핵으로 오염된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겠지만 또 핵이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핵이 없으면 정말 지금, 네. 대한민국이 침공을 하고 미국이 쳐들어가서 북한을 통일시킬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자신들이 외국으로부터 좀 제재를 받고 탄압을 받고 있음에도 버티고 있다라는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글쎄요 지금 핵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리일규 전 참사나 이렇게 북한 엘리트층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고 예. 최근에 있었던 그런 그 홍수 피해 대규모의 홍수 피해나 이런 그 핵시설
핵시설과 관련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이런 질병과 관련된 피해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걸로 봤을 때 북한의 이런 일반적인 국민들도 아마 불만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때문에 과연 핵 하나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점점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북한의 이런 상황들을 다 귀추를 주목하면서 갖가지 시나리오에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에서 지진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시 핵실험했나?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또 길쭉은 근처에서 또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자, 북한 절대 핵을 가지고는 홀로 서기가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